자, 지수 2,700 지난주에 계속해서 터치하고 마감 기준으로 들어갔다가 내려왔다가 계속해서 2,700을 완전하게 지지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과연 2,700은 이제는 기본 지수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더 올라가려면은 어느 쪽이 더 좀 활발하게 움직여야 하는지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금요일 뉴욕 증시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게 금요일 날 많이 빠졌죠, 국내 증시가. 그게 가장 이제 가장 큰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상승폭이 올해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S&P 500이 금요일 날 빠졌다라고 하지만 연초 대비로 하면 8% 가까이 오른 그런 모습인데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 이제 주말 기준으로 보면 오늘 조금 오르긴 했지만 0.4%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이나 지금이나 지수는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1.6% 불과할 만큼 상승률이 상당히 좀 적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은 그나마 견주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서부터 해서 이번 주에 미국, 일본이나 그다음에 미국에서 중앙은행들이 이제 기준금리를 이제 결정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대신 이제 GTC 2024 그다음에 이제 신약 관련된 기대감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시장을 좀 붐업시키는 그런 좀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상승하고 있는 종목별로 좀 하나씩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 그 가운데 최근 2, 3주간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전선주는 단기 테마라고 생각할 정도로 주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근데 오늘도 강합니다. 뭔가 새로운 이슈가 전해진 게 있나요? 새로운 이슈들은 계속해서 조금씩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일단 우리가 변압기 쪽에 주가 흐름이 먼저 강하게 나왔죠.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일진전기 같은 기업들이 많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이제 전선 관련주들이 지난주부터 조금씩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점대에서 반등을 막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의 여력도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어떻게 보면 테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외형 성장이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있으면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과 트럼프가 공통적으로 공약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중에 항상 빠지지 않고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인프라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이제 AI라든지 2차 전지 쪽 앞으로 이제 전력에 대한 중요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변압기 쪽이 먼저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전선 관련주들도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일진전기가 굉장히 강하네요. 근데 우리가 이걸 전체적으로 좀 변압기와 전력기기 쪽을 전부 다 엮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선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로는 이제 LS전선이라든지 대한전선 정도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기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단기적인 테마보다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 다만 시가총액 자체가 굉장히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제약바이오처럼 우리나라 시장을 전체적으로 이끌어갈 만한 규모는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살짝은 이제 작년에 이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모습을 보였죠.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는데 전선 관련주들도 좀 비슷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선 관련한 종목들 더하기 2차 전지주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특정 종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좋거든요. 지금 종목별 움직임을 보면은 대형주 가운데서도 LG에너지솔루션이 1%대 강세, 그리고 삼성 SDI가 2.8%, 그리고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도 2에서 많게는 3%대 올라가고 있고요. LNF의 주가도 6%대 강세입니다. 근데 이 밖에 다른 작은 종목들의 탄력이 굉장히 센데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이수 페타시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는 당연한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이익 개선이 뚜렷합니다. 증권사 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올해는 매출을 8천억에 영업이익 1,000억 정도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가 사실은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반도체에 들어가는 다양한 MLB 그러니까 다층 회로 기판 이런 것들을 여기다 또 계속해서
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 꼭 2차 전지 테마주라기보다는 어쨌든 연료, 전기와 관련돼 있는 배선 그리고 이쪽에 관련돼 있는 부품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이익률을 높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그 덕산 테코피아 이런 거 보면 인터배터리가 좀 많이 이렇게 화제가 된 것 같아요. 인터배터리 지난주 했지 않습니까? 인터배터리 이후에 각종 회사들이 대주전자재료나 이런 쪽에서 계속 이야기를 나왔는데 대주전자재료와 그 덕산 테코피아가 이제 그 인터배터리 이런 쪽에서 대주전자는 실리콘 음극재 이거를 좀 더 고차원적으로 풀어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도 뭐 다양한 그 신기술들을 많이 이제 내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덕산 테코피아는 적자였습니다. 근데 네. 적자였다가 올해부터 그 흑자 전환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덕산 테코피아도 지금 주목을 받습니다. 개별적인 종목들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모멘텀을 보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오늘 또 오르고 있는 섹터 바쁩니다. 조선주도 오르고 방산 관련한 종목들도 오릅니다. 이렇게 반도체 쪽이 살짝 쉬어가니까 다른 섹터 쪽으로 확 매기가 다 퍼지네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 이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수급의 양이 정말 엄청나게 큰데 지금 두 가지가 모두 다 조금 흔들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수급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와 저 PBR로 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AI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부터 또 GTC에서 어떠한 얘기들이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부 차익이 지난주 한 목요일부터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저 PBR 같은 경우는 삼성물산에 대한 이런 주총 이후에 굉장히 좀 강력한 수급 이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을 필두로 사실 수급 이탈이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도 금융주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좀 차익 매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거대한 자금이 이제 산업바로 좀 움직이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말씀해주신 조선과 뭐 방산, 바이오, 뭐 굉장히 좀 다양한 뭐 전력기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뻗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 안에서도 사실 조선주와 방산은 좀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조선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이제 MRO 시장에 대한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의 이제 좀 높으신 분들이 우리나라 조선업에 좀 방문을 한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다시 한번 초대를 받다 보니까 거기서 MRO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연 20조 이상의 시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유지보수권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기대감이 커질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하나오션을 좀 필두로 상승력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좀 대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부각된 거는 이제 미중의 갈등에 따라서 조선업에 대한 좀 규제가 확대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이죠. 사실 이제 뭐 노조 쪽에서 좀 항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가격 경쟁으로 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철강 쪽은 이미 2월부터 선제적인 규제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조금 더 파생되면서 후판 쪽으로 영향을 주게 되고 거기에서 좀 추가적인 조선업으로 좀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중국 쪽에서의 수출 데이터를 살펴보시면 지난 1월과 2월 달에 수출 데이터가 조선 쪽이 굉장히 좀 크게 높아졌거든요. 한 60% 정도 상승 흐름들이 조선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암모니아선이라든지 LNG선을 굉장히 좀 휩쓸고 있는데 사실 메탄올선 같은 경우는 중국 쪽이 지금 올해는 18척 다 들고 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조선업에 대한 규제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반선 수혜를 받을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조선업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방산 같은 경우는 수출입은행법에 대한 이런 개선이 나타나게 되면서 사실 수출 한도가 높아진 상황이고 푸틴이 재선에 성공한 부분들과 또 EU 쪽에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방산 쪽에 대한 지원을 또 좀 더 크게 한다라는 이슈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방산에 대한 이런 정책적인 자금 증가에 따른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산업 모두 다 산업적인 성장이 나타나고 있고 뭐 정부나 이런 정책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수가 생기고 있는 산업군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급발로는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도 또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섹터에 제약바이오 꼽혀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일부 종목들이 워낙에 또 산발적으로 섹터 안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 왜 급등하지 눌러보면 다 제약바이오 모멘텀 받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오늘 개별적인 종목들의 움직임도 강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재 구간에서도 5% 가까이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의 주가가 장중에 22만 4천 원 최고가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강한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순재 교수님, 네.
바이오주는 이제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1+1으로 그러니까 반도체가 올라도 바이오도 같이 가고 안 오를 때도 바이오가 올라가네요. 네. 일단 뭐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바이오 관련돼서 이제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신약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술 수출 관련된 분야가 지금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여전히 지금 머크의 이제 기술 수출한 부분에 대한 로열티가 얼마만큼 될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러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추가적인 상승도 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제넥시 같은 경우도 오늘 좀 강한데 제넥시 툴젠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죠. 뭐 유전자 가위로는 이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이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제넥신 같은 경우는 툴젠, 한독과 같이 이제 차세대 세포 치료제에 대한 이제 개발을 하겠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이제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전자 가위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후천적인 이제 면역 세포를 좀 이제 강화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선천적 면역 세포 기반의 치료제를 개발하겠다. 그러니까 유전자 가위가 그만큼 아마 시장에서 향후에는 좀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 외에 이제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열사인 이제 알바이오가 줄기세포 치료제에 관련돼서 지금 재신청을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쭉 다 돌아본 것 같은데 이 섹터, 이 업종, 이 테마는 안 봤어요 하는 거 혹시 있나요? 이것도 올라가는데 이거를 간과하면 안 되죠 싶은 거 혹시 있나요? 다 봤죠? 네, 다 봤습니다. 다 본 것 같아요. 2차 전지를 좀 더 볼까요? 2차 전지 또 볼 거 더 있습니까? 2차 전지 일단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인터배터리 마감되면서 시장에서 이제 관련되어 있는 장비주들이라든지 당시에는 전고체 관련주들이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전반적으로 저점대 반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지난주에 그러니까 조정을 좀 받았어요. 후반부에. 근데 그 조정 이후에 오늘 올라와 주는 모습이 굉장히 좋고요.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반도체가 크게 밀리지만 않는다면 저는 굉장히 이상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다수의 업종분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시장을 좀 이끌고 있는 섹터들 쫙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 점검하지 않은 그 섹터, 반도체 이야기는 저희가 또 따로 빼서 이야기를 나눠볼 테고요. 관련한 이야기 다시 한번 한 줄 평으로 정리해 보시죠. 먼저 임순재 고수입니다. GTC 2024에 대한 기대감이 현실이 될 때다. 잠시 후에 저희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박수호 고수, 레고캠 바이오를 탁 원픽으로 꼽아주셨고요. 이재규 고수, 반도체가 잘해줘야 한다. 반도체 얘기를 분명 안 했는데 다들 반도체 얘기를 여기 끌고 오시네요. 하창원 고수, 바이오 변압기, 방산 조선 등 뜨거운 곳이 많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